안녕하세요. 꿈나나 청담점 나윤부 원장입니다. 저번에 쿠어라인 펌젤을 사용해서 레이어드 시컬 펌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빈티지한 펌 스타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타일은 롱 헤어에 컬리한 빈티지한 느낌의 펌 스타일로 뿌리에서부터 끝머리까지 균일하게 흐르는 컬의 모양과 릿지가 포인트인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늘 시술도 쿠어라인 펌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손상된 모발에서도 탄력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팁들과 이런 손상 구간별로 약재를 다르게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했던 컬이 밑에 좀 남아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약간 누적된 시술이나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약간 밝아져 있는 게 좀 보여요. 그리고 금방 샴푸하고 나온 후에도 이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 금방 이렇게 건조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확실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모발이 많이 건조한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모발의 탄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발의 처음과 중간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서 이 돌아오는 탄력도를 체크를 하면서 모발의 손상도를 확인을 해줍니다. 거의 한 이쯤부터는 매듭을 지어서 묶었을 때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모발의 탄력도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이 밑에 지금 이렇게 건조한 부분에는 어저스트 제로를 사용을 해서 전처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샴푸를 하고 나서 확인이 되었던 제일 건조한 이 끝부분에 어저스트 제로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스트 제로를 가장 상해 있는 부분에 발라서 과연화를 방지해주고 모발에 약액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밝고 건조해진 부분에 발라주시면 좋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끝머리 부분이 제일 건조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모발 시술 이력이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아까 샴푸하고 났을 때 여기 부분은 수분이 바로 날아가면서 다공성 모발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저스트 제로를 그 부분에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시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특히 끝머리 같이 좀 손상이 약하고 금방 건조해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어저스트 제로를 사용함으로써 시술이 다 끝나고 나서의 그 끝이 좀 바스락거리고 건조한 그런 느낌을 좀 잡아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손상도에 따라서 약을 3번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는데, 이 어저스트 제로를 밑에 해놓고 여기는 한 번에 바름으로써 시술 시간도 좀 단축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저스트 제로의 도포가 끝났으면 건강모 부분에 도포할 약재를 선정을 해서 도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모 부분은 고객님이 염색이나 펌 이력이 없는 버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백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머리 고객님을 혼자서 약 터치를 하다 보면 도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시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쿠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발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혼자서도 긴 머리 도포를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긴 머리 고객님도 부담 없이 시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약재를 한 번에 다 쓰다 보면 모발 손상에 따라서 그 모발이 반응하는 속도나 연화가 되는 정도라든지 환원이 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에서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발 손상이나 이제 시술 이력에 맞춰서 약을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약을 도포할 때 도포양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뭐 굵거나 곱슬이 심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약간 두껍게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게 특징이 도드라지지 않은 일반 머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껍지 않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얇게 바르면 약이 모발에서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재의 작용이 조금 더뎌질 수 있어서 뭉치지 않고 균일한 정도의 양으로 골고루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재를 나눠서 바를 때에는 이 건강모와 손상모의 이 경계 부분에 있어서 약이 너무 그 부분이 두껍게 발리거나 하면 오히려 이 중간 부분에 손상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계 부분은 꼭 반드시 약을 도포를 하시고 브러쉬나 손으로 블렌딩을 해서 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쿠어라인은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알칼리 펌제라고 하더라도 그 약의 반응이 갑자기 모발에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약이 되게 반응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바르자마자 헹궈야되고 그런 불안함이나 부담감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200의 도포가 끝이 났는데요. 이제 끝머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끝머리에 이제 손상이 있기는 하지만 고객님이 이전에 했던 펌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컬이 어떻게 보면은 펴져야 그 이후에 저희가 하는 펌도 균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두지 않고 밑에도 바로 연결을 해서 위에랑 밑에랑 타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처리로 어저스트 제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연부에서는 또 나누지 않고 밑에를 바로 100으로 연결을 끝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연부 연결을 할 때에도 신생부에서 발랐던 순서랑 동일하게 발라주시면 타임을 맞추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손상모에서도 100번을 바르고 오래 타임을 볼 수 있는 것도 쿠어라인의 제품은 손상도에 맞춰서 약재를 선택을 하면 갑자기 모발이 확 밝아진다거나 갑자기 머리가 확 과연화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100번을 바르고 타임을 조금 천천히 봐서 기연부의 컬을 확실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확실하게 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어라인 펌제의 특징은 저알칼리 고한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모발 손상에 맞는 약재만 잘 선정을 해준다면 이렇게 손상모에서도 천천히 안정적으로 연화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00의 도포가 전부 다 끝이 났는데요. 이따가 이제 연화 테스트를 한번 보기 위해서 컬을 몇 개 말아놔서 타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 테스트를 볼 때에는 저는 약간 굵은 로드와 살짝 얇은 로드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말아주는데요. 이 끝에서부터 균일한 간격으로 올라가서 컬이 모선과 중간 그리고 모근 쪽 균일하게 연화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컬 테스트를 말아두고요. 일단 자연 타임 10분 후에 컬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아놓은 굵은 로드랑 얇은 로드를 두 가지 다 풀러서 지금 컬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컬감이 균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연화가 균일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은 컬이 좀 있는 스타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더 보고 샴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타임 15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되었고요. 타임이 20분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밝아지는 부분 없이 그리고 모발의 약이 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아직도 윤기감이나 이런 게 잘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어저스트 제로를 사용한 끝머리 부분도 너무 많이 늘어지거나 건조한 거 없이 약간 탄력이 남아있는 게 또 보여서 지금 정도에서 헹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화가 끝나고 약재를 헹구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제 있었던 펌은 풀리면서 끝머리에 어저스트 제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는 늘어지거나 처지거나 이렇게 노곤노곤해지는 그런 거 없이 탄력이 이렇게 좀 살아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좀 되고요. 모발 건조 전에 열 보호제를 사용을 해서 모발에 열이 과도하게 가는 것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에 골고루 덜어서 중간에서부터 끝부분 위주로 균일하게 발라서 모발을 건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있는 컬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화뿐만 아니라 수소 결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발에 살짝 수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와인딩을 할 거고요. 이 정도의 수분량을 지키면서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인딩을 다 했고요. 고객님이 뜨겁지 않게 안쪽에 스펀지를 잘 받쳐주고 불필요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스틱 처리까지 꼼꼼히 한 후에 이제 기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계 연결을 마쳤고요. 아까 분무를 하면서 와인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발에 약간 수분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높은 온도로 들어가게 되면 모발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높지 않은 열로 먼저 수분감을 좀 날리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2차 열을 넣어서 수분감을 증발시키고 수소 결합을 확실하게 해서 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열은 끝났고요. 기계를 빼고 한 5분 정도 식힌 후에 자국 같은 부분은 프레스해서 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트 아웃이 끝났고요. 여기 겉단에 좀 보이는 이런 자국 같은 부분들은 좀 프레스를 해서 연결감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중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는 170도로 이 자국 부분만 가볍게 펴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컬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매직 세팅처럼 너무 쫙쫙 편다는 느낌보다는요, 자국 정도를 약간 부드럽게 펴줘서 연결감을 좀 좋게 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레스를 겉단이라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느낌을 좀 더 잡아주고요. 컬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중화를 하기 위해서 로트를 사용한 로트 중화를 할 건데, 와인딩한 이대로 최대한 비슷한 호수의 일반 폼 로트를 사용을 해서 와인딩을 해주고 그 위로 바로 중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화 준비가 끝이 났고요. 쿠어라인의 애프터 로션을 사용을 해서 중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중화는 물 중화를 사용을 할 거고요. 크림으로 사용하게 되면 중화제 무게감 때문에 이제 컬의 탄력이나 이런 거에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좀 가벼운 물 제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병에 중화제를 넣어서 이렇게 사이사이 침투를 해주면서 중화를 꼼꼼하게 진행을 해줄게요. 고객의 이제 모발 상태라든지 아니면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직같이 좀 제품의 제형감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크림 타입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좀 컬의 느낌을 좀 살리고 싶을 때에는 이런 가벼운 제형의 물 중화를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1차 중화가 끝나고 이제 2차 중화 전까지 한 5분에서 7분 정도 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중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화제를 브롬산으로 한 이유는 과산화수소보다 브롬산이 자극이 적기 때문에 손상된 모발에서 컬을 만들 때에는 브롬산을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평소에 이제 과산화수소 물중화제를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도 내년 1월부터 과산화수소 물중화제가 나온다고 해요. 이미 일본에서는 7월부터 나와 있긴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1월부터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하시니 원래 물중화로 과산화수소를 많이 활용했던 분들은 그렇게 써보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2차 중화가 끝났고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 타임 더 보고 샴푸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발레 멜로우를 사용을 해서 말리기 전에 제품을 한번 도포를 해줄게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로션 타입의 제품은 모발의 손빗질을 좀 용이하게 해서 말릴 때 훨씬 수월하게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밀크 타입의 제품을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머리를 말려주실 때에는 두피 위주로 먼저 말려주시고요. 고객님께 설명을 해드릴 때는 두피 정도만 건조하고 나머지는 자연 건조를 추천해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리고 싶다 하실 때에는 두피를 먼저 말린 후에 모발을 털어서 이 컬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수분감만 날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손질법을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건조가 됐다 싶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쿠션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가볍게 빗어주시면 컬의 결감이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이 되시거든요. 귀 위쪽이랑 귀, 그리고 귀 아래쪽 이 부분에 리치는 한 번씩 눌러서 약간 더 물결 느낌의 리치를 연출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리치감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잡아서 눌러주는 리치만 가볍게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건조가 끝이 났고요. 마무리 제품은 이 댄스의 파핑피그를 사용을 해서 마무리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핑피그 제품은 약간 밤 타입의 에센스로 이렇게 좀 컬리한 느낌의 스타일링을 마무리할 때 사용해주면 좀 좋은데, 이렇게 겉에 보이는 이런 부스스한 이런 질감들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닥에
덜어서 일단 표면에 가볍게 발라주시고 주먹 쥐듯이 이 리치감을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제품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또 기신 분들에게 바르는 팁이 있어요. 고개를 옆으로 떨어뜨려 보실게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잡듯이 발라주세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떨어뜨린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잡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스스한 질감은 조금 더 사라지고 그래서 컬의 탄력이나 리치감이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이런 컬리한 스타일링에는 마무리 제품으로 꼭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동안 펌 시술을 할 때 쿠어라인 펌제를 많이 활용을 하였는데요. 확실히 쿠어라인 펌제는 파워에 따라서 약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작업에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실제로 고객님들의 모발이 점점 손상이 되어가고 있어서 되게 안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펌제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쿠어라인이 그 부분을 되게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고객님들에게 쿠어라인 펌제를 사용해 이런 느낌의 빈티지한 펌 스타일을 추천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꿈나나 청담의 나윤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